수 있는데 꽤 봤어요. 저런 굉장히 한 거예요. 늑골 뼈가 가늘고 약해 이렇게 상체를 회전하는 동작만으로도 금이 가고 부러지는 것. 무리해서. 특히 골밀도가 떨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게 기침을 하다가도 부러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입니까? 작은 골절일 때는 단순한 근육통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올바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늑골은 폐와 심장 등 매우 중요한 장기를 감싸고 있는 뼈로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가슴을 잘못 건드리면 골절된 뼈가 폐를 건드려 폐에 구멍이 뚫리는 등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런데 늑골이 골절되면 가슴을 움직이기 힘들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뼈가 더 이상 폐 등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게 고정하면서도 숨쉬기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늑골 골절 시 응급처치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쿠션이나 네모나게 접은 담요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삼각권 혹은 보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쿠션을 환자의 가슴 위 골절 부위에 댑니다. 그런 다음 폭이 충분히 넓게 접은 삼각권이나 삼각권이 없다면 삼각형으로 접은 보자기를 쿠션 위로 넓은 부위가 오게끔 대고 환자의 몸 주변을 두른 다음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의 두 팔을 쿠션 위로 모으면 끝! 저렇게 때는 다 맞췄네. 이때 매듭은 환자의 몸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지어야 합니다. 매듭 부분이 등 뒤에 있으면 환자가 기대거나 누워있을 때 매듭이 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골절 부위에 대고 삼각건이나 보자기로 둘러 묶습니다. 늑골 골절 시에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책처럼 딱딱한 물체를 대고 묶는 것은 금물. 이 응급처치의 포인트는 푹신한 쿠션이나 담요로 어느 정도 숨쉬기 편하게 해주면서도 적당히 몸을 고정시켜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삼각건이나 보자기가 없다면 끈이나 벨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얇은 끈일 때는 쿠션 위로 환자의 몸을 최소 2번 이상 둘러 묶어줘야 쿠션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쿠션이나 보자기가 담요가 되게 중요해요. 벨트도 여러 개로 둘러매줘야 합니다. 벨트도 내 이런 건뭐 아무거나 이게.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혹은 병원으로 가기 전 환자를 보호할 때는 눕히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기대 앉히는 것이 숨쉬기에 더 좋습니다. 어디 생활할 때 눕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가슴에 출혈이 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삼각권 혹은 반으로 접은 보자기의 꼭지점을 환자의 어깨에 걸치고 넓은 부분으로 출혈부 위쪽 가슴을 덮은 다음 삼각권의 양 끝을 등 뒤로 돌려 부상당한 쪽 바로 뒤 어깨 밑에서 묶습니다. 그 매듭이 뒤로 이때 가네요. 삼각권의 한 끝은 길게 매듭을 짓고 환자의 앞쪽에서 등 뒤로 넘긴 삼각권의 꼭지점과 등 뒤의 긴 매듭끈을 어깨 위에서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혈 부위를 압박해 지혈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한 늑골 골절로 인해 이미 폐까지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오며 쇼크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섣부른 응급처치는 금물. 일단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기대기에서 안정시키고 119 구조대에 연락해야 합니다. 평소 늑골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 넘어지거나 세면대에 가슴이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십시오. 그래, 저거야. 할머니가 들고 계신 보자기와 담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는 보자기와 담요를 이용해서 환자를 묶어주면 돼. 때론 의외의 물건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 저게 저렇게 알고 보면 또 간단한 거였네요. 항상 알고 보면 간단하죠. 맞아요. 네. 조영기께서 거의 맞추셨어요. 야, 그 매듭이 굉장히 앞으로만 쓰면 되는 건데. 아, 그런 맞춘 건데, 조용히. 뭐 어떻게 한번 부러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이 부러졌을 때마다 응급처치법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어떤 건강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응급처치법을? 그런데 말이죠. 이 네. 부목 이런 게 언제 어디서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목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잠시 후에 생실험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실험에 들어갈 텐데 말이죠. 우리 서울소방학교의 백남훈 교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재료들이 있어요. 예, 많이 나와 있네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앞에 있는 건 이제 삼각건이라고 하는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헝겊을 잘라가지고 쓰는 거고요. 네. 요건 이제 압박붕대, 그리고 보자기. 테이프들하고 보자기. 요건 아이스바 막대인 것 같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소독저, 볼펜, 신문, 우산 아니 이런 근데 종류들입니다. 이게 뭐 부목대용인 거를 무슨 뭐 우산 이런 거 팔 부러졌을 때 이게 된다. 예.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이해해야죠. 다리 부러졌을 때 이게 된다. 근데 무슨 신문지, 그렇죠. 약한데. 심지어 뭐 하드 다 먹고 난 막대 그거였어요? 그치. 아이스크림 그 밑에 남은 거? 그럼 이거 저 볼펜, 나무 젓가락 이런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게 응급처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죠. 우선 신문 같은 경우에 네. 신문 한 2, 3일치를 똘똘 마르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나무 같은 걸 구할 수 없을 때 부목대용으로 임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신문지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골절이 팔과 다리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 그렇죠, 같은 데 그렇죠. 골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거. 유용하게 쓸 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네. 부위별 어떻게 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죠. 먼저 어느 부위를 먼저 해볼까요? 아무래도 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한 분이 좀 진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어딜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딜 상박인지 하박인지 다쳤으면 이게 완전히 부러졌으면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금만 갔으면 부러진 건지 삔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 부러졌다고 가정을 하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한 거니까요. 자, 저 중에서 어느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신문지? 신문지가 제일 적당하죠. 신문지가요? 신문지 이틀치를 사이즈가. 길게. 이틀치요. 이렇게? 아니요, 펴가지고. 완전 펴서요. 예, 완전히 펴서 이틀치, 하나 더 이틀치. 올리세요. 이틀치니까 이 두 개.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부목이 없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급처 119 저거가? 오기 전까지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말으세요. 이게 말아야 될 말아야 겁니다. 돼. 예. 이런 얇은 것도 뭉치면 굉장히 단단해지잖아요. 그럼요. 아무나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꺾어보세요. 꺾어지는. 이걸 꺾어요? 안 꺾어줘. 안 꺾어요? 조금 넓게 꺾어져요? 접어도 잘 안 꺾어집니다. 안 꺾어줘. 오, 안 꺾어줘. 예, 이제 테이프로